이제 오늘은 형 할 차례지, 형. 이 형을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 형벌 형자라고 이제 무서워하는 건데, 이 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렇게 쓰죠. 형벌을 할 때 형자인데 무조건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받는 거예요. 지도하고 지도받는 것. 사람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생명을 갖고 이 지구에 온 거는, 생명으로 태어난 거는 발전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성장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은 이 형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급격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빠른, 더 뛰어난 그런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이라고 하는 것이, 형이라고 하는 운이 왔을 때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이 빨리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와요. 대표적인 것이 치료입니다. 치료. 수술. 병이 있어. 그럼 그 병을 치료를 할 때 형운이 왔을 때 치료가 잘 돼요. 형이라고 하는 거는 고치고 가르치고 새로워진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형을 두려워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변하는 것,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형이 무섭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형이 결코 무서운 건 아니에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형을 잘 쓰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우수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형이에요. 그래서 형충을 갖고 있어야, 형충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뭔가 자기의 능력을 뛰어나게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했더니 목걸이가 없어졌죠. 이어폰이. 이어폰이 일로 왔습니다. 이게 한두 시간 이렇게 막 이어폰을 끼고 있으니까 귀가 아파요. 귀가 아파가지고 아주 막 이명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제 이어폰을 꼈더니 안 좋다고 했더니 딸내미가 이거 하나 사줬어요. 골전도 이어폰. 네, 골전도 이어폰. 아주 편하네. 딸내미에게 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있어요. 잘 표시 안 나죠? 네. 그렇죠. 훨씬 들리는 것도 편하게 들리네. 양쪽으로 딱 들리니까. 그리고 이 귀가 열려 있어가지고 주변 소리 다 들리고. 이렇게 좋네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다시 역할로 돌아가세요. 1년을 보면은 봄에 태어나서 여름에 성장을 쫙 하죠. 꽃이 피죠. 꽃이 펴서 가을에 거저들입니다. 그러면은 봄이라고 하는 건 싹을 틔운다고 하는 의미고, 성장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화와 금이 하는 거예요. 화와 금. 그래서 화와 금을 뭐라고 하냐면 화를 분열이라고 하고 성장이라고 하고, 금을 수렴이라고 하고 성공이라고 해요. 성공. 그래서 화와 금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운을 가지고 뭔가를 성장을 이루는 거거든요. 결실을 만들어내는 거고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화와 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화와 금이 그것이 뭐냐면 곧 문명이야, 문명. 문명을 이루는 수단이 화와 금이에요.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야, 머리. 사람은 이 머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문명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뇌가 있죠. 그 뇌가 화예요. 화와 금에 작용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금화 교역이라고 합니다. 금화가 서로 이렇게 교역을 하는 거야. 교역을 한다는 것이 이제 뭐 하도한 낙서에서의 자리가만 이렇게 바뀐 걸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금화에 의해서 어떤 그 변화와 어떤 성공과 그 어떤 그 교정이, 사람의 교정이 이루어지고 발전하는 거예요. 문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라고 하는 거는 금과 화가 작용하는 법칙을 이해하시면은 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올렸던 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영상 보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 우리가 학교 갈 때 학교 교자 있죠? 학교 교자 이렇게 쓰죠? 이걸 학교 할 때 교로 쓰니까 자꾸 이거 학교 교자로만 알고 있는데, 이게 형틀 교자예요. 형틀. 이거 지금 세게 얘기하면 이거야. 이게 같은 거야, 이게. 네. 같은 형틀이에요. 근데 조금 의미가 좀 다르죠? 이거는 교정한다고 하는,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칼도가 있죠? 강제적으로. 푸트로 내놓고 교정하는 거야. 이거는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는 거고,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형이라고 하는 거는 화와 금이 서로 교하는 겁니다. 교역. 그래서 뭐를 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금화 교역이에요. 그래서 금화 교역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12지지가 화와 금이라고 하는 것을 모아놓으면은 그 자체가 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는 인후수립하죠. 인후수립하고 또 뭐가 화예요? 사오미가 화죠. 이렇게 모이면은, 인후수가 사오미가 모이면은 화가 엄청 커진 거죠. 이 기운을 갖고 뭘 하는 거냐? 금을 만드는 거예요. 사유축과 신유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화와 금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12지지는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글자가 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싹을 틔우는 이유는 뭐냐? 인후수를 하기 위하고 사유축을 하기 위해서 싹을 틔운 거고, 겨울에 저장한 것도 이것을 위해 저장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뭐냐면은, 요 과정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모와 미라고 하는 과정을, 특히 이 미라고 하는 중간자를 통해서 화국과 금기 만나는 거예요. 미라고 하는 거,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게 이런 미자야. 이렇게 이 만미자, 연결게 한다는 글자예요. 이게 미가 연결게 하는 건데, 화국과 금국을 통해서 이 미가 하는 거예요. 미가 하는 건데, 이 오미가 무엇을 통해서 해? 수라고 하는 수렴작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수렴작용. 이렇게 모이면은 요 자체가, 요게 이렇게 만난 것이, 요게 인사신 삼형이에요. 이게 인사신 삼형이고, 이게 축수임이 이게 삼형이에요. 이게 축수임 삼형이고, 이것이 오오자형 유유자형이에요. 여기서 빠진 게 있죠.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해가 빠졌죠. 여기서 뭐가 빠져 있어요? 진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빠져 있어요? 자하고 묘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삼형이고, 오자형, 유유자형, 자묘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해자형, 진진자형, 숙술미 삼형, 이렇게 해서 12지지가
전체가 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지지에, 이 땅에, 이 현실에 태어난 거는 다 이렇게 형을 하러 온 겁니다. 형. 벌 받으러 온 게 아니고 공부하러 왔다. 정신과 육체가 다 성장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1년이라거나 한 순환의 고리가 있듯이 이 태양계, 우주가 또 이렇게 한 바퀴 순환하는 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 고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주, 어떤 전체적인 큰 하는 순환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다 까먹었네요. 이걸 원이라고 해요, 원. 1원. 그래서 1원이 순환의 한 순환을 1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설날을 뭐라게 원단이라고 하죠. 순환의 천마디. 이거 원이라고 해요. 원이라고 한 순환을 말하는데 그것이 이 지구가 어떤 태양계가 또 이렇게 하나의 순한 마디가 있는데 그것이 129,600년이라고 해요. 그것이 1원이요. 그러고 원이 운세라고 하는 커다란 한 마디가 있어요. 이 세가 1세대예요. 1세대가 우리 몇 년을 1세대라고 하죠? 30년. 이게 30년이에요. 이게 황극경세에 나오는 겁니다. 황극경세. 그런 식으로 이 1년 하루라고 하는 이 순환도 있지만서도 1년이라고 하는 순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태어나서 12마디의 대운을 거치죠. 12마디의 대운을 거치는 것이 뭐냐면 곧 이 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12마디를 돌아가는 것이 곧 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주에 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급격한 성장을 합니다. 자, 요렇게 만약에 만났다고 해요. 이렇게 만나면은 화에서 금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성장을 하는데 중간에 요 사라고 하는 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사가 빠지는 사명이 아니야. 사가 없이 인시만 하면 충이에요. 충이고 사가 끼어만이 형이 되는 건데 인에서 이렇게 사로 갈 때는 있잖아요. 인중병화가 사라고 하는 화로 확 퍼지는 거예요.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에서 신으로 가는 건 사중 경금이 신이라고 하는 금으로 확 수렴이 되는 거예요. 갑작스런 강력한 분열과 강력한 수렴. 이것이 인사시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인과 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열을 잘해. 여기다 뭘 붙이고 이렇게 분열 활동을 참 잘해. 그럼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의사가 병을 고치는데 인사를 고치는 사람이 있고 사신을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고치는 사람은 이렇게 분열을 하는 거예요. 분열을 한다거나 확장하는 거야. 어떤 약을 만들었으면 그 약을 응용해서 또 새로운 약을 막 만들어내. 이게 인사를 쓰는 사람은 새로운 약을 이렇게 응용해서 약을 이렇게 만들어낸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근데 사신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복잡한 약을 단순화시키는 능력. 그럼 뭐냐면은 인사를 쓰는 사람은 뭐를 먹으라고 해. 근데 사신을 쓰는 사람은 뭐를 해? 뭐 먹지 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사를 쓰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계속 창조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제가 이걸 써요. 제가 인사를 써요. 인사를 쓰면 어떻게? 어떤 이런 논리, 이론, 이런 것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창조해내는, 분열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 근데 이걸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잡한 능력을 피워놓으면 막 정리해, 없애. 단순화시켜, 간단하게. 예. 그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 세 개가 다 있던지요. 세 개가 다 있으면은 쫙 이렇게 분열을 쫙 해가지고서 필요한 거 쫙 걸러내고서 이거야 끝! 이거 잘합니다. 그렇죠. 사가 빠지면 충이에요, 충. 예, 인신 충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사실을 쓰는 사람들은요, 아주 그 처방의 논리가 간단해. 다 필요 없어. 이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요. 제가 아는 한의사가 하나 있어. 여자예요, 여자. 근데 이걸 써요. 그 하는 거 보면은 복잡한 한의학에 뭐 논리가 있고 이론이 있고 처방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다 해보는 게 소용없다. 뭐 하나만 하면 되더라. 그 하나만 써. 근데 그걸 가지고 기가 막혀 쓰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갖고 있는 사람은 별짓 다 해. 막. 별 이론을 별 처방술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 인사. 사실을 쓰는 사람은 약봉지 몇 개 없어요. 처음까지 단순해. 그래서 이것이면서 이것이 생지라 그런 의미가 있네요. 생지는 그런 의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축술미 사명은 이 토라고 하는 거는 토 자체를 쓰진 않는다겠죠. 토를 어떻게 변형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요는 여기에서 뭘로 쓰이겠어요? 이 화국에서는 이 화국에서는 이 술과 미가 뭘로 쓰이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술로 쓰여요. 요 금국에서의 이 토는 그렇죠. 목으로 쓰이겠죠. 여기다 집중하셔야 돼요. 수목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작용을 해요. 축신의 설명이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은 이 수에서 여기로 가기도 하고요. 목에서 요로 가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서 요로 갈 때는 내놓는 거고 여기서 요로 갈 때는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축성의 사명은 뭘로 나타나겠어요? 어떤 때는 구분을 못해. 어떤 때는 근데 아주 솔직한 것 같아. 응? 아주 솔직해가지고 아주 다 까놓고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숨어 가면은 이게 거짓말 한 거야. 그래서 요 축심의 사명은 뭐라 그럴까, 무엇으로 나타날지 구분하기가 힘들어. 특별한 어떤 그런 방향성이 없어요. 지술충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디는 대로란 뜻이야. 던져진 대로. 뭐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축심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뒤죽박죽. 디는 대로. 그래서 축심의 사명을 전체가 있을 때 사람이 좀 더티하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본인이 헷갈리든지 사람들은 헷갈리게 하든지 막 해. 그래서 축심의 사명은 좀 숨겨진 걸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O, U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게 두 개 있는 것을 하나로 봐요. 여기서 이 사와 사가 두 개가 있죠. 두 개는 걸 하나로 보면 돼. 근데 여기도 두 개 있고 두 개 있죠. 다 두 글자씩 있어. 두 글자씩 만나야만이 형이라고 하죠. 오 자형, 유유 자형 그렇게 하죠. 근데 두 글자가 있다고 해서 형이 아니고 한 글자씩이에요. 다 이게. 한 글자씩이에요. 한 글자가 있으면은 이거와 오하고 유가 만나면 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네 개가 만나서 형이 됐죠. 이 하나로 봐서 세 개죠. 여기도 네 개를 세 개로 봐서 이걸 하나로 봐가지고 각 다른 글자끼리 만나서 형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걸 하나로 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오하고 유하고 해가 만나면 사명이요. 오와 오가 만나야 형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진과 유가 만나면은 진, 유, 오가 만났다. 진, 오, 유, 오가 만나면 사명이고 해, 유, 오가 만나면 사명이요. 예. 한 글자씩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나든지 이렇게 만나면 형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세 개가 만나야 형이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어요? 어디 보면 오를 보고서 아이고 형이래 하지. 그게 아니야. 예. 요렇게 있고 요것이 왔을 때 그럼 형이 되죠. 삼형이 되죠. 예. 요렇게 있겠는데 해가 왔다 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진이라고 하는 건 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축술미 사명이 있죠. 축술미 사명이 있을 때 이 진은 이 형을 무효화시켜요. 예. 그래서 이거 진이라고 하는 이 형을 무효화시키는 거고요. 이 형은 해가 무효화시켜요. 이 형이 있는데 해가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얘 하나가 이것을 다 형을 없던 걸로 해버려. 대신 얘는 이거하고 형을 하는 거예요. 복잡해지죠? 재밌어요?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형이라는 그림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은 대전에 이렇게 철학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아. 그분이 다리를 좀 못 써요. 다리가 불편해. 젊어서는 이게 괜찮았었어. 괜찮았는데 중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40대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한쪽 다리를 못 쓰세요. 근데 그분은 이런 형도 없고 이런 형도 없어. 굉장히 그분이 내가 왜 병신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나보고 아니에요. 딱 봤더니 그 양반이 진요가 있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요. 이렇게 만나면은, 아니면 이렇게 만날 때 이 형을 당한다. 형을 당해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 이 사정이 딱 걸린 거예요. 이제 이러한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 사주첩경에 보면 이런 예가 있어요. 예, 사주첩경에 이 지인효가 이렇게 만나면은 병신이다 게 있어. 이게 사명을 작용한 거예요. 격살이 그런 게 아니고 사명,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화국과 금국을 써놓고 빠진 거 딱 써놓으면 이 자체가 형의 구조요. 이게 다 형이에요. 뭐 해가 두 글자 만나 형이라, 이걸 자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글자 하나, 그 합자 하나가 다 이렇게 어떻게 만나느냐가 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만나면 상형이라 해요. 상형. 서로 상자 상형이에요. 진유 오해는 스스로 자자에 자형을 쓰고, 이건 세 개가 만났대서 삼형이라고 하고, 이것도 삼형이라고 해요. 진유 오해는 자형, 자묘는 서로 상자 상형. 요거는 서로 생하는 거예요. 서로 생해서 서로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게. 자, 자라고 하는 거는 묘에 의해서 생을 받죠. 더욱 응고가 돼요. 이 묘는 이 자라거나 냉기가 들어서 못 살게 굽는 거예요. 못 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무가 썩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탁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있죠. 만들어낼 때는 급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음이 형이 되면 이 물은 급격히 얼어버리는 물, 굳는 것이 되고요. 이 묘는 자를 만나면 이 묘는 급격히 죽어. 왜 제가 이 사무실에서 선물 받은 호접란을 다 죽였어요. 왜 다 죽였느냐? 이 물을 많이 줘가지고. 이게 참형이에요, 이게. 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 형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는 뭔가를 빨리 이루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빨리 포기도 하고, 이루기도 하고, 성공도 시키고, 실패도 시키는 빠른 기운을 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 형이라고 하는 거는 상생은 상생인데, 이렇게 만나서 상생을 했잖아요. 이 결국은 상생이요. 이 상생인데, 어떠한 상생이냐면은, 고농도의 상생이에요. 고농축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농축도가 높은 상생이에요. 이러한 원리를 응용한 것이 뭐냐 이거죠? 이런 걸 응용한 것. 여기 보면 여기 사가 두 개가 있죠? 이게 독약이에요, 독약. 응? 여기서 이게 술이죠, 술. 이 술은 여기서 뭐예요, 이거는? 독약이 아니고 휴식입니다, 휴식. 응? 그래서 그 사주에 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휴식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면 잘 돼. 휴게소 같은 거. 뭐 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독약이야. 독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약국 같은 거, 약을 쓰는 거 하면 잘해. 그래서 요거나 이걸 갖고 있으면 뭘 한다고 해요? 의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
의사라고 하는 건 빨리 고쳐야잖아요. 그냥 놔둬도 낫는 것을 빨리 고쳐주는 게 의사예요. 못 고치는 걸 고치는 의사는 없어요. 빨리 낫게 해주는 게 의사인데, 이것이 사와 술이라고 하는 휴식을 통해서 낫고요. 응? 독약을 써서 낫는데, 독약을 써서 그 활용을 하는 그 어떤 그런, 그게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제초제이죠, 제초제. 제초제 뿌려보셨어요? 풀 죽이는 건 제초제. 그게, 그 제초제가 뭐예요? 영양제예요, 영양제. 강력한 영양제입니다, 그게. 이렇게 빨리 커서 죽는 거예요. 그게 뭐 급격한 상승인 거야. 그 영양제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빨리 커가지고 생장세포가 늙어 죽는 거예요. 서서히 커야 할 것을 급격하게 키우잖아요. 그럼 죽어. 죽이는 방법은 빨리 키우는 거예요. 그게 제초제 같은 걸로 응용이 됩니다. 동물을 키울 때 있죠. 어떤 이런 식물을 키울 때 비료를 너무 많이 좀 죽어버리죠. 해보셨어요? 종묘사에서 파는 TV 같은 것만 갖고서 TV에다 뭘 심으면 빨리는 크죠. 근데 영양가가 너무 높아서 못 먹어요. 다 죽어요, 금방.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을 좀 섞어줘야죠. 똑같아요. 역학도 마찬가지야. 순수하게 너무 영양분을 많은 이 형만 쓰면은 크기는 빨리 크는데 빨리 또 망해. 그래서 가끔 뭐가 필요해? 요 해라고 하는 해독제가 필요하고요. 여기 진이라고 하는 요 진이라는 해독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이 오면 이것이 중화가 되는 거예요. 해가 오면 요 형이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해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해를 쓰는 사람은 어떻겠어? 약팔이 잘 안 받아. 약팔이 잘 안 받는 사람들. 예. 이 진은 뭐야? 이것을 변화를 촉진시키거든요. 변화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중화시켜버려. 그러니까 이러한 형이 맥을 못 쳐요. 이 진을 만나면. 그럼 어떻게 진은 이것을 전부 다 쓸어 담아버려. 이 진술충이라고 하는 거는 고지죠, 고지. 이제 사무실에 쓰레기통 게 하나 있어. 그럼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봉지 맨날 쓰레기 나오면 봉지에 담아서 어디다 버려요? 나중에는 큰 쓰레기통에다 한 번에 버리죠. 이건 작은 쓰레기통, 큰 쓰레기통.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는 이 모든 걸 입고시켜,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진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여기다 한 번에 버려버리는 역할을 해요. 여기다 한 번에 딱 입고를 시켜. 그럼 입고를 시킬 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여기에 입고되어 있는 글자 있죠? 각 글자에 입고되어 있는 글자, 각 쓰레기 봉투마다 담아놓은 쓰레기, 이것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진이라고 하는 큰 쓰레기통을 뚜껑이 딱 열릴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이라는 쓰레기통을 큰 걸 갖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손실이 엄청 크게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열릴 때 죽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크게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사람이 아주 도통하기도 하고, 막 그래. 이 진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은 조화의 신이요. 혹시 진 갖고 있어요, 진? 이게 진이라는 사람들은 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끔 뭐 어떤 짓을 하냐면 엉뚱한 짓을 하긴 하는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말도 하기도 하고 일을 저지르기도 해. 이 진이. 그러고 뻔뻔해.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형이라고 하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꼭 나쁘게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좋게도 쓰여요. 약으로도 쓰이는데 쓰여가지고 독약의 효과가 더 나타나는 거. 동물 같은 거 키울 때 있죠. 동물 뭐 양계를 하든지 소를 키우든지 돼지를 키울 때 순수한 사료만 줘가지고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써요? 키우는 기간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죠. 그쵸? 그러면 타산이 안 맞아. 빨리 키워야 돼. 그때 쓰는 게 뭐예요? 인사하신 사명을 쓰는 거예요. 독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죽어버릴 수 있는 그래 독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도 키울 때 쓰는 사료, 살찌울 때 쓰는 사료 다 달라요. 그 사료를 아무 때나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줘야 돼. 이게 인사하신 사명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좀 아는, 사료에 대해서 잘 아는 공부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사료에는 엄청난 과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과학이 그건 뭐야? 그런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엄청나게 좋게 쓰인다는 거죠. 자, 형 여기까지 알았죠? 이것이 금화교육이 금과 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를 성공을 시키는 모습이 금화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형을 요거 하나 갖고 다 이해하시면 돼. 이거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책은 없어요. 여기 형에서 궁금하신 거. 형을 무조건 이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렇게 머릿속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은 쉽죠. 그래서 그 형이라고 하는 것이 형이 될 때 그 위에 천간에 이고 오는 글자가 희신일 때는 그 희신의 작용이 평소보다 엄청 빠른 거예요. 흉신을 올 때는 그만큼 그 흉신의 작용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형이라고 하는 건 빨리 작용한다. 그래서 병을 고칠 때도 내버려둬도 낫는 병인데 어떻게 형이 오면은 빨리 나서라고 수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수술이라고도 하는 게 그랬어요.